자, 이제는 택이라는 법입니다. 이사택이라고 본인택일 있죠. 택이라는 제가 요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10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상가법으로 좋은 기간을 알아내고, 황도흑도법으로 달을 정하고, 황도흑도법으로 날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건재12신장법으로 날을 확인하고, 세파, 월파, 일파와 복단위를 피하고, 황도흑도법으로 다시 시간을 정한다. 그 정해지고 나면은 생기복도법으로 다시 날과 달을 살피고, 사주와의 관계, 형충파해를 살펴서 정한다. 그리고 요 9번, 10번은 이사주당법하고 혼인주당법, 이것은 음력 기준입니다. 손 없는 날, 우리가 시중에 많이 쓰죠. 9, 20일, 요 태백살, 요것도 이사택이라는데, 이것도 역시 음력 기준인데, 음력 기준으로 하는 요 이사주당법하고 손 없는 날 요것은 음력으로 많이 쓰는 무속인이나 요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요 위에 8번까지는 요 영리의 이치, 주역이나 역학이나 아니면은 기문둔갑이나 기타 요런 데서 학술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데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갑법이 뭐냐? 요 밑에 보면 육식갑자를 적어놨습니다. 육식갑자는 뭐냐? 갑자가 쉽게 말해서 먼저 시작을 하면은 갑자, 을축, 병인정명, 무진기사에서 이렇게 10개가 있고, 갑술이 있고, 갑신이 있고, 갑오가 있고, 갑진이 있고, 갑인이 있고, 이래서 이거를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이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육식갑자가 뭐냐? 주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갑자가 주역의 감계가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개해가 끝나는데, 이게 이 생명이 갑입니다. 갑이 이 물에서 태어나서부터 마지막에 소멸될 때까지 순환 과정을 이렇게 이게 부호로서 표시해 놓은 게 이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해에는 어느 때가 이제 좋고, 어느 때에는 어느 때가 좋고가 이렇게 다 달라지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생갑일 있고, 병갑일 있고, 사갑일 있는데, 생갑일은 갑이 살아나는 거라서 산 사람이 일에 좋다. 이래서 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다 사용하고, 병갑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갑일은 죽은 사람이 일에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언제 좋으냐? 그 연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봅니다. 연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보는데, 자, 좌오묘유연에는 갑자와 갑오순이 생갑이 됩니다. 그래, 갑자와 갑오순이 생갑이 된다는 것은, 여기 갑자라면은, 갑자, 을축, 병인정명,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 계유가 되지요. 그죠? 계유가 되고, 10개가 되고, 갑오에도 또 10개가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한 달 중에 한 달이 30일이면은 열흘은 생갑일이 되고, 열흘은 병갑일이 되고, 열흘은 사갑일이 됩니다. 그래서 좌오묘유연에는 갑자 구중에 들어있는 요런 날에는 갑이 살아나니까 요때가 제일 좋다. 진술축민년에는 갑진하고 갑술순이 좋다. 인시사회년에는 갑인하고 갑신순이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확하게 이제 기억하기 쉬우려면, 좌오묘유년에는 동서남북이죠. 요때는 앞에 좌오 있잖아요. 갑자, 갑오순이 좋다. 그 다음에 진술축미년은 요건 사계절입니다. 방향의 가운데 있는 게 됩니다. 사계년에 진술축미년에는 갑진, 갑술이 좋다. 인신사회년, 이것은 역마라고 하지요. 인신사회년에는 인신이 좋다 이거지요. 갑인, 갑신이 좋다. 그 밑에 해당하는 것은 요 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고, 요 하시는 분들은,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요걸 다 외우고, 명리뿐만 아니고 명오행을 하시는 분들은 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다 외우고 다 그렇게 계실 겁니다. 이걸 짚는 법 치고 손으로 짚어나가는 법도 있고 해서 표로 만들어 놓으면 복잡한데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르면은 그냥 요 표를 보면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요거는 일진이 나와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절에 나오는 달력이든지
여기 농사용 달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업용 달력에 보면은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진이. 다음에 황도흑도법이 있습니다. 황도흑도법이란 뭐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그 공전하는 그 궤적을 황도라고 합니다. 그 이제 황도에 있는데 그 궤적을 지구가 12달을 거쳐가지고 1년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6달은 황도에 해당하고 6달은 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음양이 계속 교차하면서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양, 양, 그 다음에 양, 그 다음 양, 요렇게 되는데, 요게, 쉽게 말해서 이 그래프에 이렇게 파장이 있다 치면은 거기에서 음양이 변화되는 어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요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연을 기준으로 월을 구합니다. 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달을 기준으로 날을 구하고, 날을 기준으로 시를 구합니다. 자, 원래가 요 표에서 보면은, 먼저 청룡황도 좋고, 명당황도 좋고, 근계황도 좋고, 대덕황도 좋고, 옥당황도 좋고, 삼룡황도 좋다. 요 파란 글씨는 좋은 날이고, 검은 글씨는 안 좋은 날이다. 뭐, 요 글자의 뜻에 천령이다, 하늘의 형별이다, 추작이다. 이거는, 추작은 이 난방 추작이라 이래서 추작이 오면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이 다치고 불이 나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입니다. 백호살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백호도 똑같습니다. 천례흑도는 하늘의 내옥에 갇힌다 이런 거고요. 현무란 거는 북방현무라는 이제 우리 보면은 동물에 대한 그게 있을 겁니다. 어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 표에서 인신묘유 진술사해 오자 미축이 있는데, 자, 원래가 기해년이지요. 기해년은 요 사해에 들어갑니다. 기해년이고 지금이 무진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의 좋은 달은 언제냐? 무진, 요것을 진을 찾아봅니다. 진을 찾아보면은 요 사명황도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진이 요 사명황도에 들어있으니까 원래 이 달에는 좋다, 진월에는. 그리고 이제 오늘 일진이 뭐냐, 오늘이 5월 13일이니까 정술이 됩니다. 술은 어떻게 보느냐, 진을 다시 올려봅니다. 진을, 요 진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술을 찾아봅니다. 술을 찾아보니까 술이 백호흑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은 좋은데 오늘은 좋지 못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일을 보면은 내일 일정, 그럼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은 어떻게 했는가 했을 적에 내일은 신해가 되지요. 그렇게 진월에 신해일이니까 해를 이래 보면 옥당황도일이구나, 내일 좋구나, 내일은 좋다. 그럼 내일 이제 좋은 시간은 언제냐 이렇게 봤을 적에 다시 요거 해가 있는 데로 올라갑니다. 사해에서 보면은 오시 미시 그렇게 한낮에 정오하고 좀 지나서는 좋구나. 그 다음 술해라, 해지고 나서 밤에 요때 좋구나. 축에 하루의 경계선 밤께 입어서 좋고, 진이란 거는 한 아침 9시 반에서 아침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 요때도 괜찮구나, 남은 시간은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행할 적에 어느 해에 어느 달이 좋고 어느 날이 좋고 어느 시간이 좋다는 걸 뽑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황도흑도법입니다. 요거는 누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까 앞에 이야기하는 갑이죠. 모든 생명체가 요때는 활성화돼서 좋고, 반대로 가면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가서 안 좋다. 그런 것이 황도흑도법입니다. 그 다음에 건재 12직이 있습니다. 건재 12직이 뭐냐? 북극성의 위치인 청구 북극의 주위에 정해진 12지의 12방위를 말하며, 북극성을 중심으로 아래의 지평선 쪽을 북쪽인 자, 위쪽을 남쪽인 오, 동쪽을 묘, 서쪽을 유로 정하는데 12지의 방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결정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북극성을 바라봤을 적에 아래쪽은 북쪽이 되고 우쪽은 남쪽이 되고 그 다음에 동쪽을 묘라했는데 이것은 우리 몸으로 봤을 적에 내가 바라보고 있을 적에 그 내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이 동쪽이 되고 왼팔이 서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좌표와 하늘에 있는 이 좌표와 그 다음 북두칠성이 해마다 계속 달마다 움직이잖아요. 이 북두칠성의 방향을 엮어서 그날의 기륭을 점치는 데 쓰였는데 이것을 근제 12직 또는 근제 12신이라고 합니다. 그 달이 시작하면 월제와 같은 날에 근을 붙인다 했습니다. 즉 가골의 절기일 이후 월제와 같은 날이 근일이다. 근이라는 건 세운다는 것입니다. 가골의 절기일은 그 전날과 같은 12직을 사용한다. 자, 먼저 요 건재, 만평, 정지, 파위, 성수, 개폐 요것은 보면은 세워서 다스리고 채우고 요 평탄시키고 바로 세우고 집이다 집중하는 거죠. 제대로 만드는 거고 판은 흩어지고 위는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이게 폐 닿는 데까지 이건 역시 생명의 생장 소멸을 과정을 요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언제 근을 붙이느냐 그것은 요 다음 표로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건재 12신장법 도표인데 인을에는 인이 해당하는 겁니다. 요게 인이 왔을 적에 근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에는 사가 왔을 적에 근이 됩니다. 근. 그리고 절입이 이제 바뀌었다. 계절 날이 바뀌었다 할 적에 여기 보면은 과거의 절기일은 그 전날과 같은 12직을 사용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절기가 이때 딱 바뀌었다. 이러면은 반드시 진월의 마지막에 같은 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겹쳐집니다. 겹쳐지고 나서 쭉 오면은 다시 사가 됐을 적에 근이 되고 그 다음에 재가 되고 만이 되고 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 반복을 하게 됩니다. 순환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걸 찾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건재 12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12개의 별이 자리에 갔을 적에 이때는 이런 가능하고 이런 불가능하다 하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근일에는 혼인은 불가하고 이사는 되고 관청일 괜찮고 원행은 괜찮고 수리 안 되고 계약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일 같은 경우는 딴 건 다 안 되는데 채용하는 거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집이다. 이거는 혼인은 괜찮은데 이사는 안 되고 관청일 되고 원행은 안 되고 수리는 되고 계약은 안 되고 건축도 된다. 파는 건 흩어진 자지요. 그죠? 다 안 되는데 철거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짓는데 집을 이제 철거하는 날은 파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이제 12직을 가지고 요 표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각 자리에 갔을 적에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안 좋다는 것을 옛날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복단일이 있습니다. 복단일은 복이 단절되는 날이라 합니다. 그래서 복이 단절되는 날로 화장술이나 사람이나 물건과의 인연을 끊을 때 사용한다 했습니다. 복이 단절된다. 다 단절시키는 거지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그만 만나겠다고 뭐 이별 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 집하고 거래를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언제 그만둘 것인가 했을 적에 그때는 이 복단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것은 일월 화수 목금 토가 있는데 요것은 일은 태양이고 월은 달이고 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입니다. 요 별이 이제 이렇게 했을 적에 요 날은 좋고 요 날에 이제 복단일이 되니까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파 월파 일파 앞에 세파 설명했죠. 그 세파 연의 기운만 그런 게 아니고 월의 기운 일의 기운에서 원래 해의 기운이 아주 강하면 사가 파가 되니까 사방향이 안 좋고 사방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사가 들어가는 간지가 지금 충을 받습니다. 태기를 할 적에 사가 들어가는 간지 글자 자체도 충을 받는다는 거죠. 월파가 원래 지금 무진을이니까 이 달에는 수리충을 받고
원래 일파니까 원래가 오늘이 경술이잖아요. 경술일. 그럼 술이면은 진이 충을 받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해서 충을 안 받는 날을 이렇게 따져나가서 좋은 날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이렇게 태길의 요령입니다. 그 다음 생기복덕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요. 생기복덕법도 다 주역 8개에서 나옵니다. 8개에서 나오는데 남자는 이궁에서 이 양이니까 시작을 하고 여자는 요 강궁에서 시작을 합니다. 1세가 되고 남자는 순행을 하고 여자는 역행을 합니다. 근데 남자가 순행을 하는데 처음에만 요 공궁을 한번 건너뛰게 됩니다. 여기 건너뛰어서 태궁에 2살이 되고 그 다음에 3살, 4살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됩니다. 여자는 여기서 이제 강궁에서 1살이 되는데 금궁에 2살이 되고 태궁에 3살이 되고 해서 이렇게 계속 역행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처음에 올 적에 진궁에 7살이 되고 나면은 여기 여자는 요 강궁입니다. 강궁을 한번 건너뜁니다. 요거 다시 감궁에 왔을 적에 8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 나이에 해당하는 꾀를 찾습니다. 먼저 아까 앞에 남자 38세 이야기했지. 38세가 어딨냐? 남자가 38세 진궁에 와 있습니다. 진궁에. 그럼 진궁에 와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나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상생기, 이중천이, 삼화절제, 사중유온, 오상화해, 칠중복덕, 칠화절명, 팔중귀혼 요건데 여기 1, 2, 3, 4, 5, 6, 7, 8 변화가는 순서고 상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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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하, 중하중 이거는 주역의 꾀가 변해나가는 순서입니다. 상은 제일 위에 거, 중은 중간 거, 하는 밑에 겁니다. 이렇게 상이 변하고 중이 변하고 밑에 게 변하고 나면 다시 중이 변하고 다시 상이 변하고 다시 중이 변하고 다시 그 다음에 하가 변하고 다시 중이 변하는 어떤 요런 게 차례대로 변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가 변하면 생기가 되고 두 번째는 천이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6기 때 들어갈 적에 복덕이 되니까 요 3개는 좋고 5번째 변화는 화해와 7번째 변화는 절명은 안 좋다. 나머지 절체, 유온, 귀온 요거는 중간이다. 부득이한 경우 사용해도 된다. 이제 이런데 생기복덕의 변화 원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진꾀랐죠. 진꾀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진이 됩니다. 여기 진이 되죠. 38세 같은 모양. 진꾀에서 일상생기입니다. 위에가 한 번을 딱 변하면은 여기 양이 됩니다. 길게 이어진 것이 딱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요 진의 위에지요. 그죠? 여기 나누어진 것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느냐? 이꾀, 화를 해당하는 이꾀가 됩니다. 그럼 일상생기가 이꾀니까 이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서 이중천이라 중간이 딱 변하면은 다시 요렇게 옵니다. 여기 건으로 되고 그 다음에 삼화절체가 딱 되면은 밑에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송궁이 되고 사중유온이 되면은 여기에서 다시 중간이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강꾀가 됩니다. 오상화해가 되면은 상이니까 제일 위에가 변하지요. 공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나갑니다. 마지막에는 똑같은 진의 모양이 돌아옵니다. 8번을 변하고 나면은. 이제 생기복덕법이 예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남자 38세. 진꾀지요. 일상생기, 요 한 번 딱 변하면은 요 이꾀가 됩니다. 이꾀가 되면 요건 생기고, 천이고, 복덕이 됩니다. 요 꾀마다 방향이 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꾀는 요 남쪽이 됩니다. 요 밑에 표를 보면은 잘 나옵니다. 여기 이꾀. 동서남북 요 사방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손꾀, 이꾀, 그 다음 요 공꾀, 태꾀, 경꾀, 감꾀, 간꾀, 진꾀. 요거는 고정된 겁니다. 요거는 꾀로서는 요런 모양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손입니다. 손. 궁으로는 사고 손이고 사손이고 뜻은 사손풍이 되고 요거는 구이화가 됩니다. 여기는 이곤토가 되고 여기는 칠태금이 됩니다. 태란 것은 연못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육건천이 됩니다.
하늘이 되죠. 요거는 일감수가 됩니다. 이름은 감이고 뜻은 수가 되고 여기는 팔간산이 됩니다. 이름은 간이고 뜻은 산이 됩니다. 진은 여기는 삼진뇌라고 합니다. 우레라고 합니다. 소리는 있는데 형상은 없다. 이렇게 요 우레궁이라고 합니다. 그래 남자 38세 된 것을 중궁에 요걸 딱 이으면은 이었을 적에 각 방향에 이제 요렇게 해당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변해가니까 38세 일상생기 한번 변해가지고 입계가 된 데는 일상생기다는 거죠. 요렇게 생기 요렇게 이제 구궁을 요렇게 보면은 보정된 데다가 요 변화된 것을 다 요렇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생기에 해당하는 오방향은 좋고 오방향이 아니죠. 오의 간지가 있는 자리는 좋고 그 다음에 자의 자리가 있는 자리가 좋고 수레가 있는 이 천이가 방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기복두부를 할 때 보통 택일을 할 때 날을 잡는 데 쓰는데 여기도 보면 다 방향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사방향까지도 이제 확장해서 적용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의 요거는 이제 그다음 나이에 대한 것이잖아요. 요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사방향을 정하는 법이 구궁법이라는 거죠. 구궁법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하고 그것하고 이렇게 서로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 그럼 앞에 걸 먼저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맞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주당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음력으로 제가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혼인주당법은 역시 이제 팔궁을 돌아가는데 남편하고 고는 여기 시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됩니다. 옹은 할아버지가 되고 시아버지가 됩니다. 당은 집이 되고 재는 처마가 됩니다. 조는 부엌이 되고 부는 요 아내가 되고 주는 주방이 됩니다. 이 중에 파랑구로 된 거 있고 빨간 게 있는데 빨간구로 된 것은 다 이게 사람에 해당합니다. 사람에. 그래서 이것은 음력으로 하는데, 자, 음력 큰 달은 양의 자리입니다. 오의 자리에서 이렇게 순행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짚어나가고,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달은 진께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거꾸로 늘어갑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표현만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느냐. 이 달이 음력 큰 달인가 작은 달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음력이 큰 달인가 작은 달인가를 먼저 보고 큰 달에는 여기에 따릅니다. 큰 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이 보자 4월 달이지. 큰 달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19일이다. 음력으로 19일이다 이러면은 당에 해당합니다. 당에 해당하는 게 괜찮고 오늘이 18일이다. 18일날 내가 이사를 해도 오늘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큰 달 18일날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에 해당합니다. 그때 이사를 하면은 집에 시어머니나 할머니가 안 좋게 되고 큰 달에 1일, 9일, 17일, 25일 날에 이게 나 퇴기를 한다. 이래가 그날에 무슨 혼인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 하게 되면은 남편이 안 좋아집니다. 남편이. 그 다음에 7일, 15일, 23일에는 아내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요것을 음력으로 이렇게 뽑는 것을 요거를 혼인주당법이라 합니다. 혼인을 하거나 이제 요렇게 할 적에 이날은 피합니다. 이게 음력으로 이렇게 따져서 요거는 이제 보면 좀 간단하지요. 간단해서 요거는 무속 쪽에서 요걸 사용을 많이 합니다. 주당법은. 그 다음에 이사주당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사주당법은 이한주당법이라고 하는데 이한주당법 역시 똑같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이, 천, 부, 사는 좋고 재는 안 좋고 해도 안 좋고 살도 안 좋다 이렇게 됩니다.
큰 달은 이렇게 되고 작은 달은 이렇게 됩니다. 요 날짜에 그게 파란 거에 해당하는 날짜에 이사를 하고 빨간 거에 해당하는 날짜는 하지 마라 하면 안 좋다. 요게 이제 음력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 혼인주당이나 이한주당법을 할 적에는 요 손은 날이 있잖아요. 요것이 같은 음력이기 때문에 같이 봐줘야 됩니다. 요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손이 없는 날은 9일 10일이죠. 근데 이 태백살이란 건데 이것은 뭐냐, 손이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매일 달라집니다. 음력으로 보면은 1일에는 동쪽에 손이 있고 2일에는 남동쪽에 있고 3일에는 남쪽에 있고 4일에는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음력 끝자리만 생각하시는데 1, 2, 3, 4, 5, 6, 7, 8, 9, 10 이래 있을 적에 동쪽부터 쭉 가서 8일이 되면은 북동쪽에 있고 9일, 10일은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이라고 중앙에 있다고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괜찮다 이러는데, 사실은 보면은 손 없는 날을 보는 게 아니고 그날에 어느 방향에 손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게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4일날 이사를 하면은 남서쪽만 안 가면 되겠죠. 16일날 이사를 하면 북서쪽만 안 가면은 손이 있는 방향은 피해지게 됩니다. 거기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9일 10일 해가지고 이사를 마차 한다고 막 그날 바쁘고 추가요금도 주고 이렇게 무리를 하시는데, 알고 보면은 그릇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기. 요거는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인도 알고 있으면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다 이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안에 큰일을 할 적에 이사를 하든 혼인을 하든 가능하면은 물어보고 들어보고 해서 좋은 날 잡아서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아무래도 괜찮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 방향 제광하는 법이나 여기 택이라는 법이나 이렇게 했을 적에 이사 방향 제광하는 법은 어떻게든 저기 좀 쉬운데 택이라는 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근데 이 중에서도 생명 기운의 자체가 괜찮은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날이 아무리 좋아도 내 사주하고 안 맞으면 그날은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날들이 안 좋아도 내 사주가 괜찮으면 기운이 강하고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더라도 내가 치고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근데 내 사주의 기운도 늘 강하느냐 뭐 아니거든요. 사주에도 해마다 내 기운이 바뀌고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따라가 내 대운 따라가 기운이 다 바뀝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주변에 꼭 잘 하신다는 분한테 가서 택일 할 적에는 택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손 없는 날 요거는 이것을 왜 택일에 해놨느냐, 택일에다 이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음력으로 쓰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절기력으로 쓰는 법이 있고 이러는데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이걸 막 혼동해서 그냥 이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저는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조심하고 살아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